약 2시간에 걸친 선별 작업 후 이어지는 해감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 정체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를 섞었을 때 조금 더 빨리 깨끗하게 해감이 됩니다. 염도를 맞춘 물에 식초를 넣고 담가 놓는데요. 과일 닦듯이. 식초의 아세트산 냄새에 자극을 받은 조개들이 더 빨리 펄을 뱉어낸다는군요. 정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일반 소금물과 식초 소금물 양쪽에 바지락을 넣고 지켜봤는데요. 움직여요. 30분 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일반 소금물과 달리 머금고 있던 펄을 뱉어낸 식초 소금물 속 바지락들. 진짜네요? 그 차이 보이시나요? 확연해요. 손님이 좀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해감법으로는 식초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식초를 넣게 된 겁니다. 찜기 위에 꼼꼼하게 손질을 마친 각종 조개부터 전복, 산낙지까지 아낌없이 가득 올려주면 12가지 해산물이 한데 어우러진 전복 조개찜 완성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디서든 주인공 대접받을 법한 귀한 바닷속 진미가 한 냄비 안에 모였으니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을 추는 낙지부터 다양한 조갯살 모으고 모아서 한 입에 넣어주면 짱이에요, 짱. 다른 집 가면 조개를 먹으면 모래가 많이 씹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제가 자주 와서 먹는데도 모래 한 번 안 씹히고 믿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식초 덕분에. 신선한 해산물만큼 전복 조개찜 맛의 핵심이라는 국물. 온갖 해산물에서 나온 감칠맛이 진하게 응축된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면 시원하다. 해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굉장히 비릴 줄 알았는데 비리지 않고 국물이 되게 깔끔하고 신선하더라고요. 비리지 않고 깔끔한 국물 맛의 비밀을 찾아 이른 아침 다시 찾은 고수의 부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이른 시간부터 뭔가 준비하시네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제가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준비하는 고수. 고요했던 부엌이 고수의 칼질 소리로 활기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매일 아침 그날 사용할 밑국물을 준비하러 가장 먼저 부엌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손질한 재료를 넣을 때마다 무게를 재는 모습.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재료가 남으면은 많이 다 있는 대로 넣어버리고 재료가 없으면은 또 모든한 대로 써버리다 보니까 맛이 너무 들쭉달쭉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레시피를 딱 정해놓게 돼버린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맛을 위해 정량의 원칙을 지킨다는데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고수의 비법 재료. 뭘까요?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먼저 공개했습니다. 목화 아닌가요? 목화? 손뭉치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데. 직접 봐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수의 비법. 사장님 어떻게 이거 넣을 생각을 하셨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비린맛도 안 나고 국물이 정말 깔끔했거든요. 아, 이런 비법이 있었네요. 손님들을 놀라게 한 재료의 정체는 뭐예요?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담근 술이었습니다. 왜 밑국물에 담금주를 쓰게 된 걸까요? 술을. 원래는 청주를 쓰다가요, 이왕에 쓸 거 몸에 좋은 약초를 찾자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수십 가지 약초로 술을 담가 써봤지만 특유의 향 때문에 시원한 해물 맛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수많은 실패 끝에 영양이 풍부하면서 향이 없는 노루궁뎅이 버섯을 찾아냈답니다. 대단하세요. 해물 본연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지키면서도 비린 맛을 잡아내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완성해낸 전복 조개찜. 이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면 올겨울 추위도 끄떡없습니다. 국물 더 궁금한데요? 네. 올 때까지만 해도 바닷가라 너무 추웠는데 이 전복가리 해무침 먹고 나오니까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렇겠네요. 손님들이 줄지어 찾는다는 고수의 또 다른 대표 메뉴 해물 칼국수.
통오징어와 가리비 등 푸짐한 해산물에 쫄깃쫄깃한 칼국수 면 넣어 펄펄 끓여주면 시원한 해물 국물이 면발 구석구석 촉촉하게 배어드는데요. 잘 익어 투명한 빛을 띠는 칼국수면 푸짐하게 덜어내고 그대로 입속에 직행. 호로록 호로록 소리만 들어도 그 쫄깃함이 느껴집니다.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게 먹어본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고요. 진짜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인생 칼국수가 된 고수표 쫄깃한 면발은 가게가 가장 한가한 시간에 만든다는데요. 한가한 시간이 있나요? 매일 같은 시간 반죽을 들고 부엌을 나와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고수. 미리 숨어있던 제작진 와, 그 이게 이런 모습을 것도 해요? 포착하고 곧바로 따라요. 그 뒤를 쫓아가 보는데요. 빨리.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순간 제작진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족타였습니다. 좋다. 저희 칼국수면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족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1차 반죽을 끝낸 뒤 직접 발로 밟아 한 번 더 반죽을 하는 고수. 반죽 속 공기층을 없애 쫄깃함을 살리는 과정인데요. 주말 하루 작업량만 약 400인분, 최소 3시간 이상 꼼짝없이 서서 반죽을 밟다 보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쉬어줘야 한답니다. 족타 끝난 거예요? 아니요, 중간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직원들한테 시키거나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게을러지는 순간, 이 장사가 쉽지 않게 되더라고요. 맛도 변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초심을 잃어서도 안 되고. 쉬운 게 없는 부엌일 중에서도 가장 고되다는 면 반죽. 동네 한의원에 단골이 될 정도로 몸이 힘든 작업이지만 맛과 초심,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데요. 짝해졌어요. 잘 된 반죽은 이렇게 잘랐을 때 공기 구멍이 없고 매끈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치즈 아닌가요? 그러게요. 기계로 여러 번 눌러 얇게 편 반죽은 차곡차곡 접어준 뒤 일일이 칼로 썰어 면을 만드는데요. 기계처럼 일정하고 빠른 고수의 칼솜씨. 병원 갈 정도로 비워봤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칼을 겁낼 수는 없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늘더라고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쌓이는 동안 가랑비에 옷이 젖듯 손에 배어든 9년간의 경험이 지금의 고수가 될 수 있었던 든든한 미천이 됐습니다. 이게 시네요, 거의. 쉽게 생각했던 부엌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 즐거워하는 손님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칼국수가 바늘이라면 실처럼 꼭 붙어다니는 배추 겉절이 역시 직접 담그는 고수. 매콤한 김치 양념에 콜라비를 갈아 넣어 시원함과 달짝지근한 맛을 더해준답니다. 그래요? 예전에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여기 뭐뭐 들어가냐고. 그분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 억지로 쫄라서 알아낸 게 콜라비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찾았던 제주도에서 배운 김치 양념에 매일 2번 그때그때 담가 배추 숨이 죽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 완성입니다. 당근 겉절인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은 꼭 담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한 해물맛 가득한 국물에 족타 신공으로 쫄깃함을 살린 해물 칼국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 배추 겉절이의 합동 공격에 못 참겠어요. 정신없이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 보양식으로 좋은 전복 가리비찜과 면발이 매력적인 칼국수가 정말 최고였어요.
절대 음식 갖다 장난치지 말고요. 양을 줄이거나 원 사람들이 속이지 말고요. 그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